네, 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재무설계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는 상담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면은 이제 여쭤봐요. 뭐가 고민이어서 이렇게 오셨냐라고 여쭤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게 이거예요. 돈이 잘 안 모여요. 그러니까는 뭐 일을 뭐 3년, 5년 했는데 수중에 이제 돈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민이에요. 재테크를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제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게 고민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실은 그 돈을, 그러니까 의뢰인님의 돈을 누가 훔쳐간 거는 아닌데 그 돈이 다 그럼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뢰인님이 다 쓴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해드리면은 다들 이제 좀 멋쩍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고개를 이제 끄덕거리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의뢰인은 이제 돈이 안 모인다라는 것을 뭐 단순히 본인이 이제 썼다라는 것을 이제 모르지는 않고, 뭐 저도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은 좀 스스로가 좀 어떤 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진중하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재테크, 재무설계를 하면서 이 소비에 굉장히 좀 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일단 재테크의 영순위,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소비 관리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을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5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재테크를 잘해도 3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5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원금이 뭐 거의 이미 쌓이는 속도가 2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려면은 선물 옵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경마장에 가든지 아니면 도박 이제 뭐 정선에 가든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원금 2배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원해요. 즉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떤 큰 효과를 내는 거를 원하시지만 사실 냉철하게 현실을 좀 짚어보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저는 단언컨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욕심인 거고, 그 욕심을 부리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 요만큼인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방법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에 올인을 한다든지, 주식까지는 양호해요. 뭐 선물 옵션을 한다든지 뭐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쪽박을 차죠. 그러니까는 뭐 사실 주식으로 돈 벌어봤다는 사람 이렇게 흔하게 듣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욕심이 결국에는 이제 화를 부르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더 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욕심을 부려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은 운때가 맞았는지 진짜 능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뭐 또 수익이 잘 났어요. 이런 경우가 차라리 시작하자마자 망한 케이스는 저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좀 잘 되는 케이스는 더 큰 문제인 게 잘 되니까는 투자 원금이 계속 더 늘어나는 거죠. 100만 원을 했을 때 수익률 30%를 보면 30만 원을 벌지만 내가 이걸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었으면 300만 원을 버는 거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고, 그렇게 되면 점점 원금이 이제 불어나게 되고, 자칫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이제 맞이하면은 그 손실의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크다 보니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되기 마련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좀 잘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잘 불릴 수 있을까를 고객들이 원하는 거고 의뢰인들이 이제 원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좀 기본에 좀 충실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을 좀 정말로 싫어했어요. 이 일을 하는 그 초창기에는 재테크는 엄밀히 기술이고 나는 그 기술자고, 기술자라면은 고객에게 어떤 기술을 통해서 돈을 불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참 일을 하던 시기에 이모부가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것 같냐, 돈을 많이 불릴 것 같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대답을 했죠. 뭐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분산 투자 잘 하고 적립식 투자 잘 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근데 이모부가 그때 하시던 말씀이, 야, 그게 아니고 돈은 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렇게 굉장히 좀 핫했던, 지금은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볼 수 없는 그분이 한참 했던 말이에요. 돈은 쓰지 않는 거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모부 꼰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나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 말이거든요. 결국에는 쓰지 않는 것이 일단은 영순이다. 왜냐면은 이 표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만 원씩 저축을 하는데 금리가 3%인 경우와 103만 원을 저축을 하고 금리는 2%인 경우를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결과는 어떤 게 높을 것이냐가, 금리는 1% 낮지만 한 달에 3만 원 저축을 한 게 훨씬 더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테크를 하고 재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단돈 10,000원, 몇만 원을 더 집어넣는 게 1년 뒤, 2년 뒤에 더 큰 목돈을 만드는 거지, 수익률은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푼이라도 더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에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좀 많이 거꾸로 돼 있다라는 게 오점인 것 같아요. 오류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저축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인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소비 관리에 있어서 타인에 의한 소비를 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은, 타인에 의한 소비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어떤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경차 한 대만 있어도 되는데 친구들이 중형차 타고 다니니까 나도 이제 중형차를 타는 거죠. 나는 요만한 핸드백이 있으면 되는데 친구들은 이따시만한 핸드백을 들고 다니니까 나도 이따시만한 핸드백을 사는 심리, 즉 어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하는 주체가 사실은 내가 아닌 거고, 남의 시선을 이렇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죠. 즉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비가 결정이 되는 것, 바로 이거를 이제 타인에 의한 소비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이게 왜 무섭냐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자동차, 뭐 핸드백, 뭐 핸드폰, 이런 작은 소비재에서 시작을 해서 결혼을 할 때는 신혼집 혹은 결혼하는 장소, 또 뒤에 생각하면 자녀에 대한 교육까지도,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뭐 내가 이걸 하고 싶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주변에는 뭘 시키니까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또 하게 되고, 또 체면 때문에 하게 되고, 또 내 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다 아파트에 사니까는 나도 아파트에 살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인생이 루저가 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자꾸 소비가 내 그 능력치에 비해서 무리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막히면은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60, 70이 돼가지고, 이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를 깨닫는다라고 한들 이미 뭐 시간은 지나갔고, 그때 돼서는 일할 능력은 높지 않고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 의한 소비를 억제하지 않으면은 재테크라는 게 아무리 기술적으로 화려하게 해서 수익률을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뻘짓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렵죠. 왜냐면은 SNS 많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겠지만 유튜브도 있지, 뭐 인터넷 있지, 요즘에 TV 보면은 다 관찰 카메라여 가지고 쟤는 어떻게 살고 저 연예인은 어떻게 살고, 이게 다 나오니까는 저렇게 못하면은 내가 또
불행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좀 낮은 계급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버티지를 못하니까는 자꾸 소비 심리가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가 됐든 재테크를 어떤 시작을 하기 전에 왜 돈이 안 모이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먼저 찾자라면은 이 소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는 거다. 그리고 어찌됐든 집을 지을 때 바닥공사가 가장 중요하듯이 재테크를 할 때 이 소비 관리가 먼저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설령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에는 또 소비로 가버리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안 모인다라면은 내 소비 성향을 한번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나는 과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소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늘 반성을 하고 있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반성을 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이는 게 어떨지. 뭐 결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빈대처럼 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체면 때문에 소비하는 것은 조금은 막자. 이것만 막아도 수익률을 몇십 %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타인에 의한 소비를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저한테 또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통장에, 어떤 예금 통장, 펀드 통장에 이름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수중에 한 3천만 원 그냥 현금으로 있으면은, 저는 사실 자동차가 제일 사고 싶어요. 빨리 바꾸고 싶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전세 자금, 전세를 옮길 자금, 혹은 내가 집을 살 돈, 아니면은 뭐 세계 여행을 갈 돈이라든지, 이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은 적어도 갑자기 멀쩡한 차를 바꾸지는 않아요.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비 억제, 타인에 의한 소비로부터, 그리고 내 스스로의 충동 소비로부터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무 목표를 분명하고도 좀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이거 계속 불려가지고 강남의 타워팰리스 살 거야. 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은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건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불리다가 안 되니까는 자동차나 사자, 뭐 여행이나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그 목표가 갖고 있는 현실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 과연 내 소득과 내 재무 상태를 따져봤을 때 현실성이 있는 목표인지를 좀 한번 짚어보시고, 곰곰이 목표 하나하나 이렇게 잡으시면서 통장에 이름표 하나를 붙이시면은 적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태, 그리고 있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가 있고, 이게 성공적인 재테크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줄이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